미 동부지역 한인들이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부지역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예비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6월 7일 연방의사당에 특별 전시됩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 동부지역 한인들이 제38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기념식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버지니아, 워싱턴 DC, 보스턴 등 미 동북부에서 2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권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지정곡으로 채택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주최 측 강준하 대표의 기념사로 시작한 38회 기념식. 강 대표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5.18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영령들의 희생을 부활시키는 자리라고 전하면서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으로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산자의 몫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주 5.18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주 정신이 이제 한국을 광주를 넘어 인류사 쪽으로 크나큰 사건으로 전 세계 민주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광주 정신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한 인사들은 추도사를 통해 5.18 민주영령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각계각층이 소통과 공유, 화해와 협력을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숭고한 희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을 위해서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또한 추도사를 통해 당시 현장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장된 계엄군들은 제 친구들의 아파트를 다 무조건 검문하면서 또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제 동생은 은행을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곤봉으로 내리치는 몽둥이에 맞아서 15바늘을 꼬매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였고. 한편 코리아 커뮤니티 센터 KCS는 행사 직전 세월호 간담회를 이유로 장소 사용을 불허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최 측의 사후 행보에 한인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권우영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 딸을 잃은 유가족들이 동포들을 만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KCS에서의 장소 사용 불허 방침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유가족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을 찾은 7명의 피해자 부모님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현실에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민수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제가 그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머리서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간담회를 위해 최영수 변호사와 재즈 보컬리스트 이지혜 씨가 만들어낸 무대는 아직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유가족에게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뉴욕을 찾은 유가족들은 참사의 배경과 정확한 사고 원인, 무책임한 사고 대처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동부 지역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센터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 동부에서 살모넬라 감염 확진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11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총 9개 주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3일 인디애나주 세이모어에 있는 로즈 에이커 팜의 달걀 샘플에서 살모넬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로즈 에이커 팜은 즉시 달걀 2억 674만 개를 자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콜 발표가 나온 후에도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0년 5억 5천 개의 계란이 리콜된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청인 FDA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은 육류나 우유, 달걀뿐 아니라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12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설사,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4일에서 7일간 지속되며 대부분의 환자는 2-3일 내에 회복되지만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immigrationlaw.com은 이민서비스국이 H-1B 비자 심사 대상자 선정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것은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외국 노동자의 미국 내 취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H-1B 비자가 가장 전문적이거나 보수를 많이 받는 신청자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과 사기 방지 방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자의 학력, 전문성, 숙련도와 고용주인 기업이 제공할 보수 수준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H-1B 비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전문직의 조건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규정도 더 엄격하게 손볼 계획입니다. 한편 선정 절차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H-1B 비자를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비판하며 약값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들이 구입하고 있는 처방약값의 부조리를 대청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기획해온 처방약값에 관한 새로운 플랜을 로즈가든에서 밝히면서 이 새로운 플랜은 더 강력한 협상과 경쟁력을 제공하며 결국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들의 가격들은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rug lobby is making an absolute fortune at the expense of American consumers. No industry spends more money on lobbying than the pharmaceutical health products industry.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와 약국 사이 중간업자들의 개입을 막고 로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약값을 정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이러한 플랜이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며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백악관이 존 맥케인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란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백악관의 한 보좌관의 망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백악관은 사과하기를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애리조나 출신 연방 상원의원이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인식되어 온 맥케인 의원은 최근 뇌암 판정을 받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백악관 참모가 맥케인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중 맥케인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맥케인 가족을 비롯 그를 추앙하는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즉각 백악관에 사과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러한 발언은 농담이었을 뿐이며 아무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발뺌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거센 사과 요구가 식을 줄 모르자 백악관은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는 우리는 맥케인 상원의원이 국가를 위해 봉사해온 일에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매우 힘든 이 시기에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는 6월 5일 치러지는 예비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최대 한인 밀집타운인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시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내일 15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미 유권자로 등록한 주민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18세 이상 시민권자 중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6월 5일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민주공화 각 당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으로 보면 됩니다. 펠팍은 민주당이 초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본선거 승리는 사실상 확정으로 예비선거가 사실상 최종 승부처라고 보면 됩니다. 펠팍은 지난 3월 기준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총 2,805명으로 이 중 45%가 한인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면 우편 투표 또는 각 타운이 속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복무를 한 한인들의 친목단체인 미 동부 한인 미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시장 후보 기호 3번 박차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 펠팍 파인프라자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100여 명의 미 재향군인 회원과 가족들이 모여 박 후보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박 후보는 1975년부터 3년간 미 육군에서 복무한 미 재향군회 회원입니다. 박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팰리세이즈 파크는 로툰도 시장과 일부 고위 간부 간의 심한 알력 다툼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된 감시 카메라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밀워키의 한 복잡한 고속도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음주운전자의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된 후 경찰은 이를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앞을 향해 달려오던 한 픽업 트럭이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타고 오르면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2개와 연속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부러진 긴 가로등이 순식간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죄 없는 지나가던 양방향 차량들을 덮칩니다. 대형 참사로 연결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기적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간담을 서늘케 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에 일어난 이 사고의 영상에 등장하는 픽업 트럭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처벌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10년 미만의 형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2급 살인죄가 적용되어 15년에서 최고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회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6월 7일 연방의사당에 특별 전시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특별 전시는 2007년 7월 연방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의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해 10월 뉴욕 한인회관 6층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미 동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 광화문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동일한 작품으로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서영, 김은성 부부가 제작했습니다. 5월 1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브루클린 지역 아파트에서 2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의 남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 밤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의 남성 버라이어티 그레이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레이가 금요일 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그레이의 이웃에 사는 한 남자가 몸이 묶인 채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며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 공립학교의 음악교사인 46세의 케이드 존슨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존슨의 사체는 지난 일요일 뉴욕주 울스터 카운티 산타켄시에 있는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알바니에서 북쪽으로 7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존슨은 지난 5월 4일 음악 선생으로 일하는 학교인 퀸즈 PS 2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감시 카메라에는 5월 5일 아침 스롱넥 브리지를 건너는 존슨의 차가 찍혔습니다. 존슨은 수시로 뉴욕주 북동쪽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존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퀸즈에서 우체통을 통째로 훔치던 절도범이 검거됐습니다. 뉴욕시경 112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1일 오전 3시 10분쯤 포레스트 힐의 옐로스톤 블러바드와 67로드 코너에 있던 우체통을 훔쳐 차량에 옮겨 실던 남성 3인조 절도범을 적발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공범 2명은 달아났고 30세 남성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가 다음 달 3일 2018 네일쇼를 개최합니다. 협회 측은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뉴저지 네일인을 위한 네일쇼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손종만 협회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는 네일업계 트렌드를 이끌어갈 다양한 신제품과 신기술이 소개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최대 12주 유급 간병 출산 휴가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 유급 간병 출산 휴가 보험제도의 휴가 기간을 현재 최대 6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보험급여도 주당 최대 633달러에서 1,19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11월부터 상업용 차량에 발부하는 주차 위반 티켓 범칙금에 대한 할인 또는 면제해 주던 관행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수정안으로 시정부의 향후 티켓 발부 수익은 2017에서 2018 회계년도에 예상 수익인 5억 2,500만 달러보다 1,7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윤경복 한인 커뮤니티 재단 사무총장이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안 태평양계 자선단체인 아태계 자선협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에 따르면 윤 사무총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전역의 지부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아태계 자선협회 이사회 의장을 맡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오늘 워싱턴에서 어제 그제 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워싱턴 뉴욕을 들렀습니다.
네, 아니 김 의원께서는 뉴저지 러커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고향에 오신 기분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94년에 대학원 유학을 왔었습니다. 저기 뉴브런스윅에. 이번에 그럼 네 방미 목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 국과 일본 3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북핵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를 같이 토론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민화협 상임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데 워싱턴과 또 오늘 뉴욕에 계시는 우리 민화협 동포 지도자분들을 뵙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본국에 가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상의하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김 의원께서는 2000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굉장히 감회가 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또 그 당시에 수행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신다면 어떠셨나요? 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이었죠. 벌써 18년이 되어버렸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그때 저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의 준비 그리고 회담의 보좌, 그다음 회담 이후에 또 남북관계 지원 업무까지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작년 전쟁 위기까지 치닫던 그런 극한적 안보 위기를 평화의 국면으로 바꿔냈고요. 지난 10년간 꽉 막혔던 남북 관계를 이제 숨통을 텄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비롯해서 적대 관계를 없애고 또 정상 간의 직통 전환을 넣고 이산 가족을 포함해서 교류를 하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대전환을 이뤄냈거든요. 이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고 상당 부분에 진행을 하다가 미국의 정권 교체를 못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근데 또 김 의원께서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네,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워싱턴에서 우리 평가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이나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유심히 들었어요. 미국의 이번에 미국 국회의원들도 하원 의원들도 만났지만 헤리티지 재단 풀너 이사장, 그다음에 CSIS 국제전략연구소의 띵크탱크의 연구원들 박사들과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 입장에서는 북미 회담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렇죠. 네. 남북 정상회담은 대단한 성공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북미 회담 핵 문제의 해결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심스러운 걱정도 하고 있어요. 특히 정상회담은 잘 되지만 그 이후에 또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약속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도리어 저한테 많이 묻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잠깐 그 한국의 민간단체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으로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분단이 70년, 8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통일은 안 되더라도 지금 중국과 대만처럼 서로 오가고 또 서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도 기업 활동도 북한에서 하고 대만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그동안에는 꿈으로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앞으로 4년 남은 동안에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 정책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점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간에 미국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속도도 안 맞고 조금 이 방향이 안 맞아서 잘 못했던 거 이번에는 완전하게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협력 속에서 대북관계
핵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또 남북 관계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투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미 이제 핵을 포기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은 남북 교류 또 긴장 완화 자신들이 원하는 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긴장 완화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번영으로 가야 됩니다. 북한의 노동력, 우리의 기술 자본, 개성공단에서 그런 모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걸 다시 살려내고 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을 다시 근대화시키고 우리 기업들도 진출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도 진출해서 한국 경제도 북방으로 진출하는 숨통이 트이는 이런 윈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확고한 지금 약속 이행을 통해서 제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으로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대변화가 또 대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포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김 의원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또 직접 경험했고 네. 또 그간에 북한 문제 또 동북아 평화 문제를 계속 연구해 왔기 때문에요. 우리 당 차원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 민화협의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민화협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성공 이후에 북한과 합의해서 우리 남쪽에 있는 민간 사회 단체 개인들이 북한을 인도주적 지원을 하고 또 경제 협력, 민간 사회 교류를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이 민화협이 다시 활성화돼서 우리 정부 대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 북한으로 자주 방문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교류도 해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무슨 민족 정체성, 동질성들을 빨리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차적응도 힘드시고 하실 텐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 다음 시간에 네. 못 들은 이야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14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